것 같을 때 선수들이 근데 오! 쏘리! 황인범! 야, 황인범의 왼발 슈팅! 야, 절묘하게 굴절돼서 왔다. 배달됐다. 네. 뒤로 와! 뭐야 이게! 김민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강인. 와! 대강인! 야, 킹강인. 네. 거봐, 이강인 안쪽으로 들어왔다니까. 이강인이 안에 들어와서 야, 정말 자,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전. 자, 큰 대회 첫 경기는 늘 우리가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정예 라인업, 물론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됐습니다만 가용한 최정예를 내세웠습니다. 일본은 약간 로테를 돌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네. 뭐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뻔했죠. 그리고 바레인은 그 예상대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네. 자신들의 진영 절반 아래 지점에서 필드 플레이 전원이 되게 하면서 우리에게 공간과 템포를 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한 20여 분 이상을 좀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현지 카메라가 정말 관중석을 미친 듯이 잡아줘가지고 아니 이런 네. 그 친선 경기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큰 대회를 하는데 뭐 한 30번은 컷이 넘어간 것 같아요. 특히 네. 한국 여성 팬들 위주로 좀 정신산만한 그런 중계였고 경기 진행 자체도 좀 그랬는데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왼쪽으로 내준 패스를 이재성 선수가 안쪽으로 밀어줬고 손흥민이 흘려주고 요거를 황인범 선수가 깔끔하게 꽂아 넣으면서 전반 38분 그냥 늦은 시간에 우리가 리드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점유율이 거의 7대 3이었다는 거에 네. 비하면은 우리가 만든 찬스 횟수라든가 득점 숫자 아쉽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바레인을 상대로 우리가 뭐 역대로 봐도 다득점 경기 네. 특히 이런 아시안컵 무대에서 다득점 경기를 했던 적이 많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또 전반 초중반까지 우리가 경고가 계속 좀 수비 라인 쪽에 네네네. 나오면서 불안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더 변수를 만들지 않고 선제골을 만들었다는 점은 그래도 전반전 나쁘진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레인이 굉장히 좀 그 끈기 있는 좀 기다릴 줄 아는 축구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조급함을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옐로 카드를 무려 3장이나 받았습니다. 특히 수비 쪽에 중요한 선수들 김민재, 박영우, 이기재. 그러면서 약간 좀 꼬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선수들도 약간 서둘기 시작을 하고 볼 잡았을 때도 약간 좀 다급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좀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차단이 되고 나서 상대에게 속공을 내주면서 카드도 받았지만 또 굉장히 위험한 슈팅도 2번이나 허용을 했고 네.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경기 흘러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는 뭐 정확하게 벤치에 어떤 클리스만 감독이 지시였을까 코치였을까 저희가 그것까지 다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은 전반 중반부터 황인범 선수의 포지셔닝이 조금 더 전진 그리고 목적을 더 명확하게 갖고 세컨드 볼을 좀 잡기 위한 그런 박스 부근으로의 전진하는 움직임이 네. 결국은 우리에게 큰 성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그 토트넘하고 많이 다릅니다. 토트넘에서는 좀 더 이제 골 스코어링에 많이 집중을 하는 위치를 갖고 가는데 오늘 보면 삼성까지도 많이 내려오고 아까 황인범 선수가 올라오면서부터는 또 그 자리로 내려와서까지 빌드업에 관여를 해주면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계속 위에서 남아 있는 것도 좋겠지만 조규성이라는 톱이 확실히 있고 또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우리가 좀 실수들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뭐 결정적인 득점기 이런 거는 뭐 좀 나오지 않았던 네. 그런 전반이었고요. 바레인이 유달리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반응이 굉장히 뭐 바레인 입장에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고 왼발로 치고 나가는 패턴의 드리블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바레인이 잘 하고 나갔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나왔지만 왼쪽으로 크게 이렇게 휘저어주는 연결들을 하면서 전환을 많이 좀 해줬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돌파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박스 안쪽으로 전진패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측을 잘하고 나와서 네. 많이 좀 끌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루트는 왼쪽으로 빠져있는 이재성 선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거기서 계속 조금 찬스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네. 또 김민재 선수의 아주 양질의 전진 패스가 이재성 선수한테 도달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득점까지 나오는 결과 그 장면만큼은 상당히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클리스만 감독이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에 많이 의존을 좀 하는 경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용우나 김민지 선수 특히 이강인 선수까지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왼쪽 측면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전반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후반에도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바레인이 역습 속공에 특화된 팀인데 그런 과정에서 위협적인 모습 보여줬거든요. 슈팅도 전반전에 7대5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좀 상대 한 골차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반전도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자, 전반전 경기가 좀 애매했는데 후반 들어서 역시 애매했지만 네. 이강인 선수의 아주 정말 슈퍼스타 활약. 이강인 선수가 두 골을 몰아넣으면서 1대1로 비길 뻔했던 경기를 3대1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네. 아시안컵을 앞두고서 많이들 얘기했던 그러니까 어떤 전술력으로 우리가 상대를 압도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선수의 어떤 퀄리티 차이로 분명히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첫 경기부터 딱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유수의 클럽에서 주전 또 주전급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포함이 된 우리 대표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술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감독이 경기가 안 풀릴 때 어떤 카드를 내미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것은 다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일본 정도 솔직히 빼면 이란조차도 저는 우리가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으로 봤을 때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첫 경기인 것도 있고 선수들이 약간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소진하지 않고 또 주심에 오늘 굉장히 엄격한 카드 때문에 위축된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좀 상대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대1 동점을 허용하고 나서 곧바로 이강인 선수가 진짜 무슨 슈퍼히어로급의 그런 원더골 두 골을 꽂아 넣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지금 조별리그 1라운드를 거의 네. 맞춰가는 시점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패턴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스코어상으로는 결국은 강한 전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팀들이 두 골차, 세 골차로 승리를 하지만은 경기 내용이 실제 스코어만큼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진 않는다. 네. 예, 오늘 우리가 좀 경험을 했고 그래도 우리가 앞서 말씀해주신 이강인 선수의 그런 엄청난 활약으로 두 골차 승리를 가져오면서 스타트 괜찮게는 끊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그 경기가 안 풀릴 때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식의 조치를 할 것이냐. 전반전하고 후반전하고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고 다만 황인범 선수가 조금 전지를 하면서 우리가 2선에서 조금씩 점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상대가 손흥민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왔고 또 이강인과 이재성 선수가 전반전에 사이드에 많이 좀 치우쳐 있으면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후반 들어서 어느 시점이 돼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그 기점이 어쨌든 선수 교체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점골 내주고 나서 네. 동점골을 내주고 나서 즉각적으로 클린스만 감독과 벤치에서 선수 교체를 단행을 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직전에 이제 약간 실수가 있긴 했었던 이기재 선수를 벤치에서 곧바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경기 끝나고 아직 저희가 공식 인터뷰 못 봤습니다만 복합적인 이유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문책성으로 보일 만한 그런 교체였어요. 물론 네. 이기재 선수가 경고를 한 장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경기를 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네. 중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기재 선수가 약간 볼에서 계속 턴오버가 발생을 하고 네. 확실하게 볼키핑 못 해주고 마크맨 놓치고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동점골까지 실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 즉시 이기재 선수를 바꿨다는 거는 분명히 질책성은 있다. 네. 또 보여지고 어쨌든 그 선택 이후에 우리 경기력이 좀 반전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측면에 있는 이강인, 오늘 같은 이강인, 이재성 선수 이 위치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황희찬이 나오게 된 황희찬이고. 근데 그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뒤쪽에서 받쳐주는 풀백들과의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오늘 경기에서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네,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약간 헌신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2선, 3선 내려와서 좀 수비도 끌어주고 본인이 빌드업 관여도 해주고 또 가급적이면 슈팅 때리는 것보다는 좀 동료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시도를 많이 하는 반면에 이강인 선수의 최근 득점 기여도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벌써 10월부터 6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수비 쪽 그 풀백과의 조합이나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 옆에 개인적으로는 이재성 선수가 섰을 때 훨씬 더
이 케미가 좋았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 라운드 또 3차전까지 어떻게 또 조화가 될지 좀 많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55분 그리고 68분에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할 때 나왔던 그 순간순간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천재성. 네. 이거는 결국 또 이강인 찬양 집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기술도 그렇지만 이 멘탈과 또 판단력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우리가 결승골이 됐던 장면이죠. 우리 2대1로 이강인 선수가 만드는 그 왼발 중거리 슛. 네. 그 장면에서 마크맨이 분명히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 선수는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움직이는 결대로 아무 생각 없이 쫓아왔다면은 슈팅이 블록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계속 측면 쪽에서만 네, 움직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 선수는 순간적으로 잊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짧은 임팩트로 날려버린 중거리 슛이 거기다 궤적이 무슨 UFO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니 그거는 세상 어떤 골키퍼도 못 막는 슈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단했고 다만 이번 경기에서 아쉬웠던 것은 우리 카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날 이기재, 김민재, 조규성, 박용우, 손흥민까지. 마지막에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대회는 카드 한 장은 괜찮고 만약에 8강전이 끝났는데 카드 한 장만 받으면 리셋이 되고요. 4강부터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두 경기에서 두 장을 받게 되면 두 경기에서 2장, 네. 3경기에서 2장. 네, 두 장째 받으면 네. 그 다음 경기를 못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관리가 중요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1, 2차전 다 이기고 2차전 끝날 때쯤에 무리뉴 감독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문 용어로 세탁 네. 이런. 우리도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 세탁. 박진섭 선수가 그렇게 예, 한 적이 있었고 예.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아무튼 그런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드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오늘 경기에서 물론 조국 심판이 나름 FM으로 뭐 한 것 같긴 한데 좀 운영이 뭐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런 걸 경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그래도 긍정적인 점을 하나 더 꼽자면 뭐 마지막 한 15분 정도였긴 하지만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보여주는 에너지가 마지막 이 힘이 떨어져가는 팀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렇죠. 예. 홍현석, 정우영 이런 선수들이 계속 공을 갖고 앞으로 전진시켜주고 움직여주고 하니까는 마지막 한 5분은 완전 바레인 선수들이 노가웃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렇죠. 또 오늘 김태환 선수도 교체로 들어와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고 또 덕분에 설영우 선수가 왼쪽으로 가서 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었고. 서령우 선수가 네. 왼쪽 오른쪽 지금 다 소화해 줄 수 있다는 게 김진수 선수가 부상 그리고 이희재 선수가 오늘 경기로 인해서 클리스만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네. 만약 변동이 생긴다 하면은 진짜 이 서령우 선수의 존재가 앞으로 우리가 김진수 선수 복귀 전까지는 정말 중요한 네.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다른 팀들 우리 경쟁 상대라고 보는 일본하고 이란이 각각 뭐 4골씩 넣고 승리를 하긴 했지만 역시 뭐 일본은 어느 정도 선수들을 쉬게 한 그런 경기를 했었고 우리는 완전 정예로 나왔기 때문에 뭐 플랜 B가 없는 그런 팀의 전형을 좀 보여줬는데 약간 좀 발동은 늦게 걸렸지만 어쨌든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거. 하지만 역시나 스타 플레이어들의 어떤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그런 장면들이 없었다면 아주 힘들 수 있는 시합이었다는 점에서 좀 고민의 여지는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좀 선수들 좀 두루두루 썼으면 좋겠어요. 네. 조별리그에서는. 후반에 들어왔던 선수들이 의욕도 보여줬고 기량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로테이션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네. 요르단전에서 우리가 2연승으로 확실한 네. 1위를 할 거라는 확실한 이점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크리스만 감독이 크게 플랜을 안 바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가 하프타임 끝나고 그런 얘기 했었죠. 윙어들이 좀 들어와서 플레이 해결해줘야 된다. 특히 이강인 선수. 고기 먹겠습니다. 네. 생각 한번 내고 갈게요. 자, 다음 경기 요르단전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 반에 하니까요. 그때도 입중계 하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요. 오늘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